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동영상 얘기를 남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귀찮다. 그냥 1분, 2분만 남기고 말아야지. 그냥 올리고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죠. 잠깐 포인트 기준 짚네요. 그랬습니다. 참 그래요. 뭔가를 시도하기 전에는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귀찮아하고 해서 뭐해 이런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시도하게 되면 뭔가 열정, 탄력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욕 이런 것들이 좀 샘솟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는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의욕이 더 감퇴될 것이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자기가 하기 싫은 그런 것들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저의 약속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좋아하는 그런 하나의 하루 일과이기 때문에 또 남기다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귀찮아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생각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다시 또 이렇게 좀 활기차게 남기고 있습니다. 2분 남기고 말아야지 했는데 벌써 동영상 얘기로만 6분은 넘게 썼고요. 또 이 저의 주관적인 생각 제3자가 되어가서 얘기 나눠보는 그런 생각들을 또 말씀드리다 보면 10분이 훌쩍 지나가겠죠. 오늘 선택된 단어는 농담입니다. 농담. 저는 진짜 농담에 가장 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한때는 농담을 배우고 싶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농담을 바꿔 말하면 유머잖아요. 유머. 남들에게 좀 가볍게 대하고 가볍게 좀 뭔가 유대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물론 때로는 진지하고 무거울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유머가 있는 사람 그리고 농담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이게 시대가 달라지면서 농담과 유머가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최근에 들어서는 유머라는 사용을 많이 쓰다 보니까 농담이라는 것은 왠지 좀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농담이라는 것은 남을 좀 농락하거나 놀리거나 뭐 이런 좀 희롱하거나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봐야 되겠죠. 뭐 장점이라면 제가 바로 앞에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농담. 제가 알고 있는 의미의 좋은 의미의 농담이 맞는 건지 아니면 안 좋은 의미의 농담이 맞는 건지 한번 보여야 되겠네요.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것은 실없이 놀리거나 장난으로 하는 말, 다른 뜻이 있는데 일단 명사로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자체만 놓고 보면 농담은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유머하고는 좀 다르군요. 한번 또 유머도 검색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머는 저는 한국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외래어가 아닌가요? 국어사전에 이제 명사로 나오는 것이 남을 웃기는 말이나 행동, 우스개, 익살, 해악으로 순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순수 우리말에 유머라는 게 있었나요? 저는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말에 유머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아는 게 뭐 전부는 아니겠죠. 또 제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머와 농담은 좀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제가 예전에 농담으로 썼을 때 그 농담은 아마 유머를 생각하고 써서 넣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농담거리로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좀 잘못 생각했네요. 그래서 농담은 부정적인, 남을 놀리거나 좀 실없는 소리 하는 그런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유머와 별개로서 따로 놓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농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부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고, 또 바꿔 얘기를 하자면 또 좋은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해서 또 볼 수도 있겠죠. 농담을 할 때 때에 따라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상대에 따라서도 하기도 하고요. 또 상대가 어떤 기분인지에 따라서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겠군요. 대체적으로 제가 아는 분들은 유머와 농담을 잘 분간을 못하고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유머와 농담을 따로따로 생각하지 못했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유머러스하게 이야기는 하는데 그게 좀 남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농담이 되는 것이겠죠. 뭔가 나 자신을 비하하거나 좀 낮추는 그런 농담들은 때로는 그게 웃음도 되고 그냥 남들에게 불쾌감을 안 줄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자기 비하라든지 이렇게 자기 그런 것들은 안 좋죠. 그냥 하나의 유머러스하게 하는 부분들이고요. 대신 이제 남을 깎아내리듯이 너 뭐 여자분한테 살찐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자친구가 없는 남자분한테 못생겨서 그렇다든지 이런 말들을 때에 따라서 가려서 하면 참 이게 웃길 수도 있고 재밌을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고, 예를 들면 어떤 남자분이 좋아하는 여자분이 앞에 있다고 쳤을 때 그런 모임이 자리가 있었는데 그 남자분이 정말 친한 친구가 그 남자가 그걸 모르고 그 친구가 그걸 모르고 그 남자한테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면, 너는 못생겨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누구한테도 차였잖아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상대가. 그리고 그 친한 친구에 대한 감정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자분이 없고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5년, 10년 후에 새로 만난 게 아니라 오랜만에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너 그때 그 여자한테 차이고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 자리에서 웃고 넘길 수 있는 하나의 유머러스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이렇듯 같은 말인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좋은 말을 하더라도 가시가 있는 말이라고들 많이 하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정말 이쁘네요 라는 이런 말을 하더라도 뭔가 형식적이면서 가시가 있는 말을 했을 때 상당히 사람들은 좀 불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자리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도 많이 좌우하겠지만 그냥 당사자와 둘이만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이야기냐 아니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이야기냐에 따라서 상대방들이 많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농담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람과 또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유머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담도 유머러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유머도 농담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유머란 자체는 사람들을 하여금 좀 웃게 만드는, 같이 웃는 그런 하나의 행동인데 그걸 농담으로써 한다면 뭔가 좀 불쾌함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일 거고요. 농담을 유머러스하게 한다는 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웃어넘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용한다면 그 또한 좋은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정말 농담이든 유머든 상당히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농담을 할 때도 사람들에게 나는 좀 헷갈린다 싶으면 그건 나의 농담이니까 그냥 웃어넘기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저는 유머라는 말을 안 쓰고 농담이라는 말을 많이 썼네요. 이 이야기를 다 남기고 나서 유머와 농담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다시 검색을 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저는 항상 매사에 진지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듣다 보니까 너는 무엇을 이렇게 진지해.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저는 그냥 가볍게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친하거나 아니면 편한 동생들한테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긴가민가 할 정도 생각이 든다면 그냥 농담이니까 편하게 받아들이면 돼. 그거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나를 불편하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저는 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유머스러한 이런 위트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많이 부단히도 노력을 했는데 그게 참 사람의 그런 천성이라는 것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노력 덕분에 어느 정도는 좀 유수해진 부분들은 있습니다. 물론 확 바뀌진 않았지만 정말 재밌거나 이렇진 않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그 웃음 코드를 좀 찾아가는 그런 방법도 생겼고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함으로써 뭔가 표정 그리고 말투 이런 것들을 순화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면서 나를 자신을 좀 변화시키는 부분들도 상당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농담이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나의 농담이 상대에게 웃음이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의 노력에 따라서 나의 말이 독이 되거나 약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정말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뭔가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거나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거나 뭔가 답답할 때는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입 밖으로 내뱉는 경우가 있어요. 그동안 쌓았던 좋은 이미지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참 좋은 이미지를 쌓아놨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돌직구로 날리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말을 돌려서 유순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좀 좋게 변화시켜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저도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요. 예전에는 워낙에 돌직구를 날리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저의 장점은 직설적이라는 게 장점이라고 좀 착각하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걸 착각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다만 그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오랫동안 함께 가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렇습니다. 오빠는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니까, 형은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 너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물어볼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물어봤을 때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상처를 받고 더 이상 저에게 이야기를 걸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놓친 인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때는 그분들을 많이 원망했죠. 왜? 자신들이 나에게 그렇게 원해놓고 왜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나를 못마땅해 하는지 그 사람들 원망을 많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같은 말이라도 좀 상처받지 않게 돌려서 할 수 있었고 같은 말이라도 전자에는 좋은 말 그리고 조금 안 좋은 말 그리고 다시 좋은 말로써 상대방을 좀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말들이 있었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직설적으로 내뱉는 것이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변했고 또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좀 순화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예 안 하거나 꾹꾹 참거나 그렇고요. 하지만 그 예전의 성격이 있어서 간혹 가다가 좀 짜증이 많이 나거나 아니면 상대가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거나 좀 답답할 때는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돌직구르라고 하죠. 요즘에는 좋게 말해서 돌직구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상당히 상처도 많이 받고 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를 어떤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게 비호감으로 바뀌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TV를 보면 정말 이렇게 돌직구로 날리는 비판적인 그런 매체들이 많이 뜨고 있죠. 예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김어준 씨 목에 나왔었던 팟캐스트 방송도 그렇고 강영성 씨 하는 것도 그렇고 김구라 씨도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를 뜬 타입이고요. 그런데 막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 통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막상 당사자가 됐을 때는 상당히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비호감인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는 8분에서 이제 한 2분 정도만 이야기하고 마쳐야지 했는데 어느새 14분이 흘러갔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한 번쯤 기회가 된다면 3번, 4번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저처럼 돌직구를 날려서 소중한 인연을 잃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지 않고 그리고 기분 좋게 자신의 좀 단점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좀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서로 마음 상하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농담이 될 수도 있고 유머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농담이라는 이야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농담을 할 때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해줄 때도 마찬가지죠.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것이 적절한지 판단해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